자, 이번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오늘 뭐 메타버스, NFT 이쪽은 시세의 변동은 좀 있습니다만 이 이슈는 그렇게 쉽게 끝날 이슈는 아니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 쪽으로도 주목받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숨겨진 기업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고,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코너는 처음 출연이시죠? 네, 처음 출연했습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돌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 또 깊은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 자, 이 기업 얘기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가장 저평가된 메타버스주다. 이래서 오늘 어떤 기업 먼저 얘기해볼까요? 네, 말씀드릴 첫 번째 종목으로는 뉴플렉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플렉스. 네, 맞습니다. 어떤 기업이죠? 가장 저평가된 메타버스 관련 업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네, 일단 저평가된 부분은 뒤에 이제 실적으로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메타버스주로 갑자기 어떻게 엮일 수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저희 물론 콘텐츠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메타버스 된 관련 주식들이 주가도 많이 오르고 주목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 하드웨어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메타버스를 좀 실현할 수 있는 VR 기기 쪽으로도 이제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아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 말씀드리는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 내에서도 작년 기준으로 10%, 올해 기준으로는 15% 넘게 정도 이제 비중이 저희 제일 VR 기기 점유율 1위 업체인 오큘러스 향으로 좀 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좀 메타버스적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 페이스북 이름 바꾼 이제 메타 플랫폼이죠. 네, 메타라고 맞습니다. 하는 페이스북의 이제 그 자회사격인가요? 뭐 하여튼 네. 오큘러스라는 회사 네. 헤드기어와 그 오큘러스의 이제 FPCB가 일부 들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뉴플렉스가. 네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다. 네네. 거의 독점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오큘러스의 이제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그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큘러스 2까지 지금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가격이 좀 한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주문해도 너무 늦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큘러스 2 같은 경우부터는 판매량도 좀 의미 있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네. 작년 대비 이제 2배 이상 성장해서 올해 뭐 1,000만 대까지도 판매량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이 더 좋아지는데요. 내년 가격도 이제 오큘러스 2부터 낮아진 부분도 컸고 네. 내년에는 지금 뭐 전문가나 여러 업체 시장에서? 네, 시장에서는 한 1,800만 대까지도 증가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800만 대, 적지 않은 수량이고 거기에 하여튼 부품이 들어간다니까. 네. 그렇다면 실적 성장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지 뉴플렉스의 수치를 조금 한번 점검해 보면요. 네, 사실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 100억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좀 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랬던 측면 중 가장 컸던 게 이제 삼성전기의 FPCB 진입이 가장 이제 영향을 받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공시도 공식적으로 했듯이 삼성전기가 하반기부터는 FPCB 사업을 철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까지도 적자 기조를 이어오다가 하반기 이제 폴더블 폰부터는 이제 뉴플렉스가 이 부분에 MS를 좀 공격적으로 받아왔고 저희 또 다른 경쟁사들도 역시 큰 업체들 위주로 먼저 철수를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 뉴플렉스가 이 MS 점유율을 좀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고 네. 이런 구조적인 성장세 덕분에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고요. 이런 게 이제 뭐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우상향하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뉴플렉스 뭐 한때 이야기가 좀 있었긴 했죠. FPCB도 그렇지만 이제 뭐 이 하드웨어적으로는 증착 장비인 선익 시스템도 네네. 뭐 갖다 이렇게 막 얘기들 하는데 네. 좀 신기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붙여야 되고 구부려야 되고 네. 이게 곡선 형태의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죠? 네네. 네. 자,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고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이 오큘러스 향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좀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뭐 최근 주가가 뭐 변동성도 크고 올라온 부분이 있어도 여전히 시가총액은 기존 어떤 피어 그룹 대비해서 밸류가 좀 쌓이지 않나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400억이니까. 네네. 자, 지금 뭐 오현진 연구원이 브리핑 해주시면서 시세가 좀 한 5%까지
갔는데 또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두 번째 기업이 또 있어요. 네. 어떤 최근에 탐방을 좀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떤 기업이죠? 맞습니다. 티플렉스라는 기업인데. 티플렉스. 네, 사실 사실 라임을 많이 일부러 맞추신 건 아니죠? 뉴플렉스, 티플렉스. 네,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렇겠네. 라임이 맞아졌는데. 플렉스라는 개념이 어떻게 네. 보면 많이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어서. 네네네. 좋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티플렉스 들어보죠. 네, 티플렉스라는 기업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신 기업 중에 하나일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어떤 최근에 뭐 NFT나 이런 업황 아니면 전방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인데 제가 소개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탐방을 다녀왔더니 이 실적 성장세가 2분기부터 시작해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당히 좀 탄탄한 중소형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업 자체는 더 생소할 수도 있는 스테인리스 강 자체를 이제 절삭해서 가공 후 이제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전방 업체 같은 경우는 뭐 고객사만 1,500여 개가 돼가지고 반도체, 뭐 2차 전지부터 뭐 원자력 여러 가지 건설까지 대부분의 이제 스테인리스가 쓰이는 이제 전방 산업에 전부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대로 이렇게 그 영향을 끼치는 산업이 많다 보니까 한 산업의 전방 산업의 어떤 그 추이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좀 꾸준하게 성장하는 부분도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티플렉스는 이 메타버스하고는 관계는 없군요. 네네네. 아, 네.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들어보다 보니까 메타버스 네. 쪽은 앞서 이제 뉴플렉스 쪽만 일단 연결고리가 있고, 네네네. 자, 티플렉스는 그냥 다른 개념으로 탐방을 가셨더니 뭐가 포착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상승 모멘텀 줄까? 뭐가 네. 보였는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호조가 이제 그 있었는데 예를 들어 얘네들의 이제 엔드 모델이 그 엔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게 스테인리스 강을 가지고 가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유해 가스가 나오는 부분을 밸브로 막으려면 그런 부식을 막아야 되다 보니까 철이나 이런 제품보다는 아무래도 스테인리스로 이용해서 밸브나 피팅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역시나 뭐 LNG선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부식을 막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영향이 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뭐 반도체 설비 투자 같은 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전방 산업이 이제 호조를 받아서 네. 앞으로 나가는 매출도 상당히 컸는데 그거와 이제 맞물려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게 그 저희 니켈 가격이 얘네 원재료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스테인리스라고 하는 녹이 네. 안 쓰는 개념은 이제 니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니켈 가격 상승된 게 이제 뭐 2분기 그리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얘네들 판가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확 좋아지는 게 작년만 해도 뭐 50억 정도 수준의 그 영업이익을 냈었고 이익률도 5% 내외였다가 올해 1분기까지도 한 5% 영업이익을 나왔었거든요. 네. 2분기부터는 10% 가깝게 영업이익이 나왔고 3분기에도 역시나 이제 11%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면서 갑자기 이렇게 가파르게 좀 수익성이 올라오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니켈 쪽의 그 가격 상승과도 맞물렸었고 전방 산업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호황을 가지고 간다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판매가에 전이시키기 시작했다. 이게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올라온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기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업 들어보세요. 네. 다음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아실 기업 중 하나가 세경 하이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네, 대표적인 이제 폴더블 관련 업체들 중 하나인데 관련해서는 사실 폴더블 관련 업체들은 KH 바텍이나 뭐 파인테크닉스 대표적인 업체들이 있지만 세경 하이테크도 3분기 실적 보면은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시장 그 전망 대비 훨씬 더 잘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폴더블 처음 출시하고 기대감에 주가는 한번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폴더폰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뭐 오늘 뭐 삼성전자 그렇지만 전반적인 IT의 투자 모멘텀 자체가 좀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맞물려서 투자 시기로 상당히 좀 적절해 보이고 최근에 주가도 일부 반등이 있었는데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네. 최근에 고객사를 좀 다변화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익의 가장 큰 부분은 폴더블 폰 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내년에도 이제 폴더블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이익을 좀 이끄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자동차 쪽으로도 얘네 이 데코필름이 네. 나가기 시작하면서
고객사 다변화 측면에서도 역시나 좀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자동차의 이거 뭐죠? 카본 네네네. 카본 형태의 네. 저기 디자인. 네, 데코필름이니까. 네네, 데코필름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네, 네. 보호용이나 심미적 여러 가지 그 요소에 다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때 들은 것 같아요, 이거. 네. 자, 세 개의 기업을 들어봤고요. 뉴플렉스, 티플렉스,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 오현진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